윤석열의 복귀는 김건희의 복귀거든요. 네, 우리 여사님 또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힐건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예요. 킬건이요? 힐건이,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힐러 김건희 여사를 아. 차기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할 거다. 그 한 2년 전쯤에 김건희 여사가 힐러리처럼 정치를 해서 다음번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이 또 이게 되는 있었죠? 시나리오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 가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 네. 국민의힘 쑥대밭, 야당은 완전히 풍비박산. 아, 가만두겠냐고요. 그러네요. 거의 우리나라가 독재 수준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가 이제 또 오늘 여러 방송을 하고 오셨으니까 그 뭐 어차피 시나리오 더 하나 제가 이제 보수 측에 들었던 최근에 이제 음모로 하나 제가 풀고 시작할게요. 얘기하세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나온 얘기인데 제가 아는 이분은 최근에 TV조선 기사를 거론하더라고요. 네, T조 이제 법조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조에서 지금 아까 그 오세훈 시장하고 예. 비슷해요. 모 보수 진영 쪽 그 재판관 중에 한 명이 각하를 주장한다. 김모 씨. 아니, 누구든 간에 각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분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재판관 전직 분들한테 그 각하니 기각이니 인용이니 의견을 말하는 건 괜찮대요. 근데 나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나 이거 좀 고민 좀 해볼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빨리 언제까지 내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8명 중에 1명이라도 네. 나 아직 결정 못했어. 나 더 고민해보고 더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예. 선고일이 더 늦어질 수 형이는 있다. 계속 되는 거야. 예, 그걸 뭐 빨리 결론 내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사실 탄핵 재판이 또 중대하잖아요. 이게 그럼요. 예, 그래서 딱 법에 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다른 거는 뭐 거의 다 기각이야. 근데 인용은 정말 허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음모론 중에 그 보수 인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한 명이 재판관 보수 중에 한 명이 각하를 주장하면서 지금 뻗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뻗대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도 먹고 살아야 돼. 네. 예. 근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경험이 있잖아요. 네. 말한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때는 탄핵 여론이 80% 90%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간 거야. 근데 이번에 뭐 여론조사 좀 보니까 뭐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더만요. 탄핵 반대가.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인용하면 나중에 뭐 이재명이든 누가 잡아서 뭐 우리 쪽 보수 쪽 이거 인용했던 사람들 족치기나 하고 나중에 특검 들어와서 막 하다 보면 나는 우리 편도 잃고 명분도 잃고 망한다. 그렇죠. 이런 위기감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각하를 쭉 하다가 이분이 필요한 바터가 뭐냐면 그럼 내가 26일 날 이재명 선거구나. 그때까지만 침대 축구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26일까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내가 침대로. 예, 그래서 26일까지는 평이 할 때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각하인 것 같기도 하고, 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김 판사 빨리 말해봐. 예를 들면 이 판사 말해봐. 하면 고민을 좀 이렇게 하다가 목요일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각이네요. 이렇게 해서 7대1 내지는 6대2가 나온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28일날. 제가 아는 정보랑은 일부 맞고 일부 틀려요. 그죠?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기각이 아직 고단계 안 갔어요. 자 그러면은 기각이야 인용이야 2단계를 가려면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이 요거 어느 정도는 다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쭉 갈래 쳐놨잖아요. 5갈래로. 근데 여기에 되는지가 진행이 되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다 안 간 것 같아요. 그건 판결 때 최종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대신 앞서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한 명이 계속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이게 증거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요게 위법해. 요게 위헌이야라고 했을 때 근데 요게 맞냐 확실히. 이 사안이 서로 주장이 윤 대통령 또 그래서 뭐 사령관들이 심판정에 나와서 지네 입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소설이죠 지금. 소설인데 아무도 몰라요. 요건 제가 복수한테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명이 계속 문제 제기라고 하면 또 다른 분이 그럼 근데 이건 너무 뻔한 건데 이걸 증거로 안 삼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게 겹치는 음모론도 겹칠 수 있어요. 다수의 그쵸? 음모론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인생 피곤하게들 사시네 진짜. 자 그래서 네? 이 타임에 저희 OX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선거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운데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데 자 26일
다음 주 중에 자 이재명 그 후보 대표 자 수요일 날 2심 선고죠. 26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자 OX만 26일 넘어가면 O 안 넘어가면 X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 저도 오라고 봐요. 네. 이거, 일단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저는 계속 금요일 날 할 가능성이 그렇지. 높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가능성이 28일.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이유예요. 네. 왜,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왜 28? 뭐 예를 들면 금요일 항상 금요일 날 선고를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관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이 중요한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26일 넘어서 28일 날 할 것 같다. 만약에 내일 모레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최소한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헌재 맘이에요. 그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할 수도 있고 빡빡하게 그날 아침에 내일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내일 할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안타깝고 짜증나지만 일단 이번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번 주 내일 모레 할 수도 있어요. 내일 공지해가지고 그런데 안 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근데 봐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한번 할게요. 네. 4월 17일까지는 합니다. 4월 18일 날 이제 임기 2명 만료되니까 4월 17일까지 무조건 할 그럼 거예요. 무조건 하죠. 좀 길게 좀 가보시죠. 4월 17일 이전에 한다 이렇게 좀 하시죠. 여지껏. 소장님 근데 4월 17일이면 사람들 이제 요새 불면증 때문에 지금 사람들 시민들 죽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전제로 헌재 탄핵 심판 사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물론 너무 명백한 사건이죠. 대통령의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집에 가 하고 내쫓는 거잖아요. 네. 너무 그런데 여기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명백한 사건인데 형식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래서 쫓아낸다라고 이 근거들을 대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것 같고 그건 또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제가 뭐라고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건 결정한 사항이지만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다 글자 한 글자까지 정말 다 그렇게 볼 건 아니잖아요. 이 명백한 사건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니. 그렇죠. 오늘 이제 판결 그 헌재에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선고기를 아직 안 다음 못 주는 나온다. 절대 넘기면 안 된다. 사실은 뭐 헌재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거에 따른 국민 혼란이 너무 크다. 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그건 너무 헌재가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절대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내일이라도 네. 우리가 그냥 3월 28일 날 네. 선고한다. 네. 그렇게 날짜만이라도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잖아. 맨날 며칠 날까요?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맞아요.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헌재 재판관들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저희 정치부 기자가 한 얘기가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엮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탄핵하고 이재명 뭐 이상. 2심 선고 무슨 상관이 솔직히. 상관없죠. 근데 이거는 엮는 사람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네. 나경원 대표죠. 네. 윤상현 나경원. 뭐 막 주구장창 엮어서 지금 이거를 이제 데려가서 그래야 빨리 2심 나와서 가장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거리에 모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아. 이재명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재명 갖다가 엮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정주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 탄핵 선고와 심판의 내용과 결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0 선거는 또 26일은 빼고 생각해라. 이거는 변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변수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 헌재 안에 있는 그 보수 성향이 누군가 있다면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세요? 안 받는다 보세요? 저는 영향 거의 안 받는다고 안 봐요. 받는다. 그거랑 별개다. 이럴 수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3심 만일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까지 네. 감안해서 보수 성향의 강한 일부 재판관이 제 뇌피셜로 볼 때 굳이 이거 내가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봐요. 나는 이것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싶은데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어. 나의 정파적 이익은 늦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좀 더 꼼꼼히 따질 수 있죠. 그러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내는 그렇죠. 순간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뭐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연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보세요? 그 저희 정치부지한테 물어보니까 경우의 수가 4개 나오더라고요. 굳이 국민의힘 쪽에서 엮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재명 유죄, 이제 아시죠? 이재명 유죄, 윤석열 유죄. 그러니까 이재명 날라가고 윤석열 날라가고 호칭 생략하고 이재명 날라가고 윤석열 돌아오고. 네, 이게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 거의 최악의 상황이 유니버스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나오고 윤석열 날라가고 내지는 뭐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둘 다. 그리고 이것도 인정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TK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저희 정치부가 전해준 바로는 TK 의원들이 국민의힘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탄핵 인용.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윤석열 탄핵 인용. 이렇게 되면 그 보수 괴멸 시나리오다. 이건 헌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미 보수는 괴멸됐어요. 아 이미 됐나요? 네, 이미 네. 지하 땅 파가지고 지하로 뭐 갔는데 뭘 또 괴멸돼요 이미.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26개월 기다렸는데 무죄 나왔어. 한가한 생각이에요 지금 그거는.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한 허무맹랑한 일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는 있어라는 망상보다 훨씬 더 황당한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 스탠스대로 연판장 82명 써가지고 윤석열 풀어줘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국민의힘과 보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당 기자가 이제 그냥 시나리오로 4개로 불려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일종의 프레임에 엮일 수 있어요. 아 프레임. 네, 대신 무조건 2가지는 독립 변수다. 그렇죠.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 결과로 그냥 나열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독립 변수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실 때 TK 의원들이 그걸 가장 나쁘게 이재명 무죄, 윤석열 인용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TK 의원들은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힘 전반으로 가장 나쁜 건 이재명 무죄, 윤석열 기각이에요. 아, 둘 다 돌아온다.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죠. 돌아오는 순간 그렇죠. 다 죽어. 다 끝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맞아요. 네.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뭐 무죄됐는데 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윤석열 인용됐다. 그러면 어떻게든 새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똑같이 기각돼서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국민의힘은. 맞네요. 아니 윤석열 만약 대통령이 복귀를 했어. 네. 그럼 국민은 가만두겠냐고. 그 지도체제 지금 가만두겠냐고요. 맞네요. 김나윤을 당 대표 지도부로 다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 권영세 위원장 부르겠지. 너 그때 너 임마 뭐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겠죠. 국민은 거의 초토화 되는 거예요. 초토화. 이게 오히려 뭐 어차피 대척점에 있던 뭐 민주당이야 뭐 그러니 크게 상황 그러니까 물론 안 좋지만 크게 상황 변화 크지 않지만 국민의힘 완전히 갈려버리네요. 몇 명은 괜찮겠지. 잘 나갈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강명구, 뭐 조지현, 뭐 이런 사람들. 이번에 김기현 의원. 네, 그런 사람들이야 뭐 잘 나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진짜 완전히 자기 판으로 다 그냥 리셋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윤나땡 이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진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어떡하지? 나와버렸네? 측근들하고 밥 먹다가 제가 볼 때는 그 대책을 논의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원하지 않아요. 사실 또 그것도 있어요. 윤석열의 복귀는 김건희의 복귀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네, 우리 여사님 또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러면. 네. 이 그리고 만약에 기각돼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뭐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나오면 물론 헌재의 결정은 승복해야 되지만 이건 너무 상식과 어긋난 결정이거든요. 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많은 국민들이 난리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거의 그냥 폭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힐건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겁니다. 킬건이요? 힐건이. 힐건이.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차기 자신의, 힐건이.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네. 더 노력을 많이 할 거다. 이 힐건이는 서영주 소장이 이제 네. 명칭을 해준 건데 그 한 2년 전쯤에 김건희 여사가 힐러리처럼 정치를 해서 다음번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이 그 얘기 되는 있었죠? 시나리오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가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야, 큰일 나네. 우리나라 연구분단 내겠구나 진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 네. 국민의힘 쑥대밭, 야당은 완전히 풍비박산. 아. 가만두겠냐고요. 그러네요. 거의 우리나라가 독재 수준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의 후계자 지명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끔찍해. 알겠습니다. 나 진짜 알겠습니다. 가위 눌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네. 제가 듣기에도 힐건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체화됐는지 실제 실행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단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다. 라는 얘기는 그 사건 아니에요? 강남병? 공천 강남병이 꽂으려 했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사실 어쨌든 네. 구체적인 그래서 게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강남병이 안 나왔었어. 국민의힘이 그때 후보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후보가. 맞아요. 네, 그 원래 어차피 낙하산이잖아요. 그쪽은. 야, 이거 진짜 무섭네요. 무섭죠. 실건이. 야, 우리가 이건 막아야 되네. 영부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어요. 아, 보궐선거면 보궐선거로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내년도 한 지금. 6월에 그렇죠. 국회의원의 재보궐 선거가 나오면 아, 어지러지랍니다, 진짜. 그만 얘기할까요? 네, 그거하죠. 근데 네, 제가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저기 전제가 틀렸어요. 내년 6월에는 절대 영부인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냥 동네 김씨. 만약. 네. 예.